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천미디어 성기철입니다. 4.11 총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만남을 통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임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1월 30일, 현재 포천시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된 후보의 수는 5명입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점점 후보자의 수는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선거의 열기는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1월 26일 포천시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민주통합당 장석환 후보님과 자리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고 답을 듣는 인터뷰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석환 후보님. 예,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질문에 앞서서 시민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천 군민 여러분. 좀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진년 흥룡의 해를 맞아서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2년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 역시 포천이나 연천 지역도 이 중요한 시기에 뭔가 좀 희망찬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올 한 해도 모두 편안하시고 백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장석환 후보님, 최근 후보 등록하기 이전까지 근황과 출마하시게 된 계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로 1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 환경 그리고 수자원 이런 건설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업무를 쭉 종사해 왔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각종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큰 화두에 있어서 제가 많은 자문과 그다음에 심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15년 동안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도 15년을 더 학교에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 혹은 그 은퇴 후에도 계속 이 지역에 살아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포천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제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5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교통 문제라든지, 또 한탄강 때문에 그 국유지로 편입돼서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을 잃어가는 문제라든지, 또 이동갈비라든지 각 지역의 관광산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전국의 선사유적지라든지 그 전국의 연천댐의 파괴를 통해서 전국 사람들, 특히 연천과 전국의 우리 연천 국민 여러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것을 내버려 둘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약 30여 킬로 되는 이 가장 가까운 위성도시의 한 위치로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낙후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전공을 가지고 제 전공과 그동안 연구한 부분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을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정치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문제, 또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제가 한번 우리 지역의 주민의 발전과 지역의 앞으로의 미래 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한번 시켜보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번 4월 11일 총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한번 출마를 하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어느 후보가 합당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좀 잘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수관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식용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예. 현재 우리나라는 그 남북 국면, 또 정치적 갈등, 교육, 경제 문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국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큰 틀에서 국가적인 부분과 우리 지역적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틀에서 보자면 남북 관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지난 그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원조를 많이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부분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단절, 소통 부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불안한 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학을 하는 입장에서 비정치적인 문제로 통일의 화두를 좀 바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경제개발이라든지 상생이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지역의 벨트를 만들어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임진강에 지금 현재 상당한 부분의 댐들이 지어지고 있어서 우리 남한 쪽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수자원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 서해오도에 갈등도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지금 상당한 양의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엔지니어링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통일 문제의 전환, 또 새로운 생각의 발상의 전환, 이런 걸 통해서 통일의 문제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 이름으로 지었습니다마는 남북한 생명벨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DMZ와 임진강 그리고 서해오도까지 같이 묶어서 이런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의 통일의 패러다임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 문제인데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세계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나 이태리는 재정위기가 와서 상당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지금 현재의 유럽연합 EU라고 하는 게 지금 붕괴될 위험까지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느냐? 지난 과거에 그동안의 SOC 사업, 사회간접 자본을 너무나 많이 투입한 결과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경전철, 4대강, 새만금, 또 경제자유구역, BTL, 토지주택공사 이런 큰 현안들의 문제가 바로 올해 2012년과 13년에 무언가를 결정을 하거나 그 부분을 다시 확대 재생산을 하거나 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아직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이나 그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확대 재생산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회 내에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국회 내에 어디 공학을 하는 교수들이 또 공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을 그 중심 안에서 몇 분들이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신다면 우리 경제도 이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가 가장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교통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제가 15년 전에 포천에 들어와서 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 43번 국도로 1시간 반이 걸려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1시간 반이 똑같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15년 동안 너무나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싶어도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경우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제의 문제는
첫 번째가 사회 인프라, 특히 교통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법이라든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푸느냐가 첫 번째 열쇠의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풀어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시국 문제에 대한 견해와 입장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에 만약에 당선이 되셔서 중앙무대에서 진출한 후에 우리 포천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들을 위해서 힘써 주실 부분이 있다면 분야별로 견해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총선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중앙무대에 가서 큰 일을 하겠다 이런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이 포천 연천 지역에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현안이 되고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꼭 해결하고 싶어서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우리 학교에 총학생회장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개명,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서울 포천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리 시민들에 의해서 구리 포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2년여 동안을 서울 포천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중앙정부 회의나 그다음에 경기도의 회의 때 혹은 또 포천시의 회의에 가서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저희 학교 학생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포천이 아니고 구리 포천이라고 한다면 서울 춘천 고속도로나 서울 성남 고속도로, 서울 문산 고속도로, 서울 광명 고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을 중심으로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망에 구리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들어가면 포천을 가려고 하면 구리를 해서 가야 되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에서 포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고 포천을 가기 위해서는 혹은 경기 북부를 가기 위해서는 구리에 먼저 가서 고속도로를 타야 된다거나 이런 느낌 때문에 이 지역의 유동성과 산업이 너무나 저해될 수 있습니다. 제가 5천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은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무형의 어떤 포천이나 연천의 그런 기존에 갖고 있지 않는 무형의 경제적인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 포천으로 바뀌어서 서울에서 40km밖에 되지 않는 이 부분을 30분 안에 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면 이 포천의 경제가 살고 또 포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또 저희 학교나 지금 세계 대학에 대한 지원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추진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한탄강댐 홍수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많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터를 잃었습니다. 정부의 수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탄강은 홍수를 위한 댐이기 때문에 홍수 전용 댐이기 때문에 홍수 때만 물을 채우는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댐입니다. 그 안에 전체에 있는 홍수터라고 하는 빈 땅은 약 100만 평, 전체는 200만 평 정도 되는데요. 100만 평의 땅은 제 계산으로 100년에 한 번 이틀이나 3일 정도만 잠기는 땅입니다. 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홍수터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고향을 잃어버리고 농사짓던 삶의 터전을 빼앗긴 분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계신 포천 연천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유발 효과, 또 고용 창출의 효과, 관광의 효과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포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국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꼭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꼭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의 법 제정을 위해서 저를 국회에 보내주시면 이 부분을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철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서울에서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낙후된데, 또 서울에서 가까운 30여 킬로 되는 이 반경 안에 지하철이 안 들어가는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전철 문제만큼은 이 포천의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전철을 해달라고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정비법이라고 하는 그 법과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고 하는 수도권에 낙후된 지역의 어떤 현황과 이것들의 논리를 잘 결합을 시켜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면 됩니다. 중앙부처와 협의는 부처, 소관부처가 국토해양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국토해양부를 관장, 감시할 수 있는 상임위원이 국토해양위원입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건 국회에 들어가서 국토해양 상임위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과 정말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분명히 따져서 수도권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철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학생이 2만 명이 가까운 이 포천 지역에 지하철이 하나도 없고 수도권으로 다시 역 전출을 가야만 하는 이 초, 중고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꼭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고, 이것은 국토해양 상임위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방위원 10분도 못합니다. 꼭 국토해양이 상임위원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서 제 전공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좀 몇 개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역적인 현황과 각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제가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건가를 깊이 생각하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포천의 현안 문제에 대한 견해 입장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후보자님께서 다른 후보하고 비교하여서 본인이 우위에 있다거나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뭐 다른 후보님들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많은 또 경륜과 또 식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아주 넓고 깊은, 그리고 또 뭐 국가의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역의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을 해준다면 이 지역이 스스로 자생력과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너무나 큰 이 포천 연천을 하나의 초석, 하나의 밑거름, 한 단계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 문제, 고속도로 문제, 댐 문제, 그 다음에 도시계획 문제, 이런 부분에 지금 너무나 얽혀있고 너무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전공과 제 그동안의 경륜을 가지고 꼭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그래도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나오고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그런 훌륭한 분이 계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0년 동안, 오죽하면 제가 50년 동안 잠자고 있는 포천 연천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잠에서 깨울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공학을 하는 공학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는 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교통 문제, 도시계획 문제, 철도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연결을 통한 관광의 산업의 활성화까지를 한다면 포천이 수도권에서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를 정말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지역적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자신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잘 판단을 해 주셔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석환 후보님. 그럼 끝으로 포천 미래에 우리 후보님께서 그려보는 청사진과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포천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은퇴 후에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앞으로 15년을 더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하고 이 포천에서 살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교통도 편하고 이렇게 산 좋고 물 좋고 이렇게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기본적인 문제만 조금만 해결한다면 이 수도권에서 가장 살고 싶은, 은퇴 후에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만 조금 해결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천 국민 여러분, 저 장석환이를 꼭 국회 건설교통 상임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해결하고 다시 학교로 오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제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고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를 국회 건설교통 상임위원으로 꼭 보내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만 국회 건설교통 상임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충분하게 하고 다시 포천 시민으로 돌아와서 학교에서 연구활동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고 한번 밀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너무 힘들었던 우리 주민들께 올해를 기화로 해서 좀 더 나은 포천, 좀 더 좋은 연천,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리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좋은 결실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장석환 후보님과 함께 선거에 임하는 이모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4.11 총선, 이번 선거는 특별히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수용으로 SNS 인터넷 선거운동이 항시 허용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각 후보자님들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접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선거를 70여일 앞둔 지금 그 처음부터 온라인을 통한 유권자들에게 전해지는 선거의 열기가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번 4.11 총선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해 봅니다. 시민 여러분, 밖의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음 후보자의 인터뷰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미디어 성기철이었습니다.